자, 이탈리아는 이전에는 나라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지. 우리 예전에 이탈리아 뭐 배웠었어요? 배웠던 거? 르네상스. 우선 로마 제국 배웠었고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르네상스 시기쯤에 여러 도시국가 배웠었지? 네.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나폴리, 뭐 제네바 이런 나라들 이런 지역도 배웠었죠? 이 이후에 계속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도시로 분열이 되어 있었어.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 시기를 전후해서 이 여러 나라들은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을 때에도 이탈리아는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강력한 나라들의 간섭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 자, 19세기 초 여러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프랑스 2월혁명 프랑스 2월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빈 회의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추방을 당해. 프랑스 2월혁명 이후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추방을 당하고 이 틈을 타서 이탈리아 우리 통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요. 자, 이를 통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우리 다 같이 통일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나라가 통일을 주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 이 당시에 통일을 주도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탈리아 앞에 있던 섬나라 사르데냐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교과서 14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지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도 밑에 사르데냐 왕국 앞에 섬나라 보이니? 섬나라 사르데냐 왕국 보여? 이 사르데냐 왕국이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정복을 하면서 이렇게 통일 전쟁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르데냐의 재상이었던 이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통일을 이끌었고요. 이 사람은 내정개혁도 하고 외교정책도 펼쳐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적대 세력이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트리아를 몰아내.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몰아내고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합해요. 이때쯤 돼가지고 남부지방에도 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어. 바로 이 사람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인데 가리발디는 사르데냐랑은 다르게 이 공화국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가리발디를 따르는 사람들을 붉은 셔츠단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남부지방의 시칠리아와 나폴리 지방을 통일을 해. 가리발디가 남부 이탈리아를 통합. 자, 요렇게 사르데냐는 중북부를 통합하고 가리발디는 남부를 통합했어. 이러면 이 두 개의 나라가 이 둘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서로 싸울 가능성이 높겠지. 하지만 가리발디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얘네만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리발디가 이 공화정을 포기하고 공화정보다는
하나의 이탈리아가 우선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지배한 땅을 사르데냐에게 바쳐요. 그래서 영토를 사르데냐 왕에게 영토를 바치고요. 이 결과 통일된 나라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돼요. 하지만 이 통일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탈리아의 통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이었고 사람들이 원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통일된 다음에도 지역별 이러한 의견 차이나 지역별 분쟁이 되게 많았어. 지금까지도 이탈리아는 북부지방이랑 남부지방이랑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하대. 거의 북부지방이랑 남부지방이랑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경제 차이가. 북부지방에 있는 유명한 도시 뭐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다 잘 살고 남부지방 시칠리아는 오히려 마피아로 유명하지. 진짜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탈리아는 북부랑 남부랑 차이가 많이 나. 자 이탈리아가 통일을 할 무렵 유럽 동쪽에는 역시 아직 통일을 못했던 나라가 있었어. 어디였을까? 독일. 자, 독일은 그 전에 원래는 통일된 제국이 있었지. 겉으로 보기에는 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물론 안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분열되어 있긴 했지만,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다음에 이 독일 지역에서는 강력한 두 개의 나라가 주변을 이끌어가는 형태였어. 바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이 중에서 프로이센은 하나된 독일을 만들고자 했고, 오스트리아는 남쪽으로 이탈리아를 건드리고 있었던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이 이탈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조금 세력이 약해져 있을 무렵 프로이센은 스스로 발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 결국 이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던 나라는 프로이센이에요. 자, 원래는 같은 나라가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을 부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 나라들한테 통일되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를 보여주면 돼.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할 것 같니? 아니요. 절대 못해요.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통일되면은 좋은 점을 체감을 못해서 그래. 대신 통일을 방해하는 것만 체감하잖아.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고 막 이런 것만 체감하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안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 사이에도 의식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지금 적대 관계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 프로이센은 주변 나라들한테 하나로 통일되면 좋은 점을 알려줬어. 어떻게 했냐면은 산업이 발전된 프로이센의 물건들을 세금을 붙이지 않고 수출을 한 거야. 뭐를 없앴을까? 관세를 없앴어. 자, 이것을 관세 동맹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이센은 관세 동맹으로 이 독일 지역을 경제적으로 통합을 했어. 자, 이렇게 프로이센이 대놓고 주변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을 견제했던 나라 어디? 오스트리아였겠죠. 오스트리아. 그래서 당시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즉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전쟁이 필요하다. 자, 이것을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이라고 해요.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철과 피가 필요하다. 철은 뭘까? 총이나 칼 무기. 이런 거. 피는 혈.
전쟁에서 흐르는 피, 즉 군사력, 노동력이지.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군사력을 강화하자라고 했던 거야. 자, 당연히 이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이놈들 우리랑 해보자는 거야 하고서 전쟁을 걸었죠. 결국에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게 승리를 해요. 이때 독일 군대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었거든. 원래 이 전까지는 유럽의 군대들은 하나로 통일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 당시 프로이센은 군사 사관학교도 있었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나라야. 자, 결국 오스트리아에게 승리한 다음에 프로이센은 자기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합쳐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을 해요. 자, 이렇게 프로이센이 나라를 하나로 합치니까 이 프로이센에게 불만을 가지던 나라가 있었어. 나라? 지역? 독일 남부지방의 중심지였던 뮌헨. 그래서 이 뮌헨 지방에서는 이 프로이센이 통일을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고 프랑스의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어. 그리고 프로이센도 프랑스를 이겨야만 독일 전체를 합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때 프랑스가 바로 나폴레옹 3세였고요. 아까 말했던 그 나폴레옹 3세가 쫄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그 전투. 그리고 프로이센이 프랑스에게도 승리를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 전부를 하나로 합치게 돼. 이 결과 독일 제국이 수립이 돼요. 프랑스는 어떻게 됐다고? 그치? 프랑스는 제정이 무너지고 제3공화국이 수립이 됐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돼. 원래 그 전에는 영국이랑 프랑스가 사이가 나빴는데 이 나폴레옹 3세를 즈음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손을 잡게 되고 프랑스가 독일에게 패배하고 이 독일 제국 수립할 때 황제 자리에 오를 때 황제 취임식을 어디서 했냐면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어.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을 갖게 됐고 이 이후부터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지. 그래가지고 그 월드컵 하면은 프랑스랑 독일이 싸울 때가 제일 그게 심할걸?